정봉주의 정치쇼.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우리 시각으로 오늘 이른 아침 한미 정상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분위기 어땠나요? 자, 오늘 여의도 UFC 의원님들 다 모시는 자리죠. 그리고 3부 여의도 탈곡기까지 이 얘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3.5MHz 러브 FM. 합법적으로 돈 내는 분들, 돈 줘도 감옥 안 가는 분들,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 스폰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정봉주의 정치쇼 1부 들어가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정격 TV보다 더 화끈한 분들이 나오시죠. 여의도 슈퍼스타까지는 아닌데 여의도 스타, 각 당의 스타 의원들 모시고 여러분들 찾아가는 시간이죠. 이번에 미국 갔다 오신 김종대 의원님, 자, 소개하기 전에 UFC가 뭐의 약자인 줄 아세요? UFC요? 예. 축구 클럽. FC 붙으니까 풋볼 클럽인 줄 아는 거예요. 원래 이게요. 네. 얼티밋 파이팅 챔피언십이거든요. 근데 우리 바꿨어요. 얼티밋 파이팅 컨퍼런스. 토론으로 끝장을 보자. 말 되게 어렵게 한다. 어쨌든 좀 배우면 유식하면 어쩔 수 없어요. 자,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정의당 김종대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의당의 강철 이빨. 정의당의 강철이 아니라 구국의 강철 이빨. 구국의 강철 이빨 김종대 의원입니다. 예. 내일 시간에 우리가 빅브라더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민경욱 의원을 질타를 해요. 그 앱이 문제가 있는 앱이다. 민경욱 의원하고 친하죠. 뭐 거의 매일 보죠. 뭐 코랩 말씀하시는 건가요? 땡랩 그게 땡랩? 어느 나라 앱인 줄 아시죠?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그 같은 기능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예. 근데 그 기능할 때 그냥 기능이 가동이 되는 게 아니라 기본 개인 정보가 쪽으로 팔아넘겨진 건 아세요? 뭐 동의할 거냐고 묻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동의를 누르게 그렇죠. 되죠. 예. 근데 그 정보가 그쪽으로 간 거죠. 그렇죠. 예. 자, 지금 말씀하시는 정용 귀요미 자유한국당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정용기입니다. 말 막는 것도 여러 가지죠.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예, 뭐라 그랬죠? 슈퍼 거지가? 자, 서로 세 분이 잘 친하세요? 자주 뵙습니다. 예, 왜 이렇게 얼머무리세요? 뭐 국회에서도 자주 뵙고 예. 또 방송국에서도. 박주민 의원님은 이렇게 자주 정용기 의원을 안 쳐다보는 이유가 뭐예요? 예? 왜 싸움을 붙이시려고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싸움을 하다가도 훈훈하게 끝나는. 아니, 정용 귀요미 어때요? 닉네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이미지하고 좀 안 맞죠. 제가 귀여운 거하고 좀 거리가 있죠, 그죠? 정의로운 사나이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정의롭고자 노력합니다. 근데 예. 귀엽다 이거는 또. 과거 경력잘 모르시죠? 경찰대 지난번에 출신 거 말씀하셨어요, 아시죠? 경찰대 학생 운동권. 운동권하고는 약간은 어폐가 있는데 예. 아무튼 그때도 정의롭고자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용기 의원님. 자, 오늘 아침 양국 정상회 만났어요? 정상회담. 그런데 예상이 원래 90분 하려고 그랬는데 35분 늘어난 125분이다. 뭐가 이렇게 미국인데 왜 이렇게 바뀐 거죠?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아니면 뭐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박주민 의원님. 오늘 아침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있었던 건 정상회담은 아니고 이제 상견례와 만찬. 상견례와 만찬. 예, 이제 조금 있다가 단독 회담 및 를 비롯한 정상회담이 있게 되는 거죠. 뭐 얘기가 잘 됐으니까 시간이 늘어났겠죠. 다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회의를 하고 만나고 하는 건데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얘기가 잘 됐다. 서로 간에 흥미를 느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식사가 늦게 나와서 좀 시간이 길어지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그렇진 않을 겁니다. 뭐 그렇길 바라야죠. 그죠? 정용기입니다. 아니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얘기가 잘 돼서 분위기가 좋아서 시간이 늘어났기를
바라야 되는 거는 당연할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외교에서 통상적으로 또 얘기할 거리가 많아서 얘기가 잘 뭐 명확하게 끝나지 않아서 길어질 수도 있는 측면도 있으니까 예. 너무 낙관보다는 아무튼 잘 되기를 바라야 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블레어 하우스 원래 보통 2박 하는데 예. 3박. 예. 으로 이렇게 하고 지금도 시간이 이렇게 늘어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좋아만 할 부분이 아닌 것이 서양 속담에 공짜 점심은 없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 국가 간의 이 외교 관계에서 뭔가 바라는 게 있고 의도가 있으니까 특별하게 예. 이렇게 예우를 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예. 이런 점 정도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솔직한 당의 입장 이런 걸 다 떠나갖고 네. 솔직한 심정으로 정말 정상회담이 잘 되기를 바라세요? 아니 정말 그러니까 외교 안보는 여야가 없다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야가 있고 있는 것 같고 수구 보수 아니, 진보 다 있는 것 아니 같은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되기 위해서는요. 예. 이런 시각에서 이렇게 외교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있는가 하면 예. 반대쪽에서 이런 시각으로도 봐야 된다. 이런 점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야당의 역할입니다. 원래. 예. 고춧가루 뿌리되 음식 맛이 좋게 뿌리는 거지 못 먹게 뿌리는 건 아니다. 전체적으로 합의 국익의 예. 뭐 최대한의 국익의 확보 이거지. 그 국익 확보를 위해서는 여야 또 정부와 국회가 예. 때론 다른 목소리도 내고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이지 그거를 무조건 막 그 그러면 야당 아예 없어지죠. 그럼 예. 일당 독재하죠 뭐. 그러면. 예. 예? 근데 이렇게 잘하시는데 왜 박근혜 대통령 때는 야당을 그렇게 인정을 안 해주셨어요? 그 바로 그런 점이에요. 야당보다도 당내에서도 예. 당내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면 예. 당신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접근을 하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줄 세우는 거, 줄 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벌써 예. 어제 뭐 이렇게 청문회 하는 거 보면 그제 예. 벌써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요. 예. 그래서 그래요. 그럼요. 제 충청도입니다.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치 문화에서 예. 줄 잘 서는 거, 줄 또 세우는 거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당도 이렇게 정권도 예. 뺏긴 거고 아하. 앞으로도 어느 당이든 그런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문화가. 알겠습니다. 줄 세우는 눈치를 안 봐도 되는 정의다. 여기는 줄 서고 싶어도 줄 설 데가 없기 때문에 뭐 당대표 뭐 뻔하신 분이고 예. 뭐 어디다 줄을 서겠어요. 6분인데 줄 쓰자면 쓸 수 있잖아요. 그걸 또 3대 3으로 나눠서 쓰면은 예. 이거 골치 아파지고요. 그러니까 나눠질 인원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 어제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방부 장관 후보 당에서 공식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김종대 의원님은 왜 그거를 당을 설득하겠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지? 이 얘기를 그 생방송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질문 나올 줄 알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긴급대책회의도 했습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제가 그 도덕성 논란에 대해 가지고 우리 당이 비판적인 논평을 지난주에 이미 냈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정의당도 반대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서 했어요. 그리고 실제 논평은 청문회 끝나고 결정하겠다였습니다. 그렇게 했었죠. 예, 맞아요. 그게 당론을 유보한 걸로 봐야지 결정을 한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제가 돌연 어제 많이 앞서갔던 겁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아침에 인터뷰에서 개혁을 추진할 적격자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하고 상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기사는 당을 설득하겠다 이렇게 나왔죠? 뭐 상의나 설득이나 이제 그게 그건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잘못 표현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얼른 그런데 사과하세요. 방송에다가. 이제. 오늘 의총에서 3번이나 사과했어요. 여기 공개적으로. 여기서 왜 사과를 해? 당에서 하고 당내에서 해야지. 국민들이 다 보잖아요.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당인데. 국민들하고는 관계없는 일이 당 내 의사소통 문제인데 이게. 국민들은 그렇게 듣고 있는데 사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과 못합니다, 저. 그래요? 네. 아니 왜 자유한국당이 하는 걸 자꾸 배워가요? 아니, 사과할 만해야지. 그래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오해였었다. 이 방송이 편파 방송인가는 다 알고 있긴 하지만 왜 난데없이 지금 정의당하고 얘기하다가 자유한국당을 그 정윤기 의원님이 안 나오면 그 정도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 자유한국당의 존재감을 지금 띄워주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제가 보기엔 편파적인 건 맞아요. 예. 친자유한국당 방송이라고 아니 그 어느 친구들을 강남 가서 만났더니
아니 너 요즘 보수됐더라 그래요? 그래서 언제부터 보수됐어? 그래갖고 왜 그랬더니 아니 그 정우영 무슨 의원 나오면 그분한테만 발언 기회를 몰아준다는 거예요. 네. 말씀을 아끼겠습니다. 그래서 사과 안 하겠다고요? 못합니다, 저. 예. 소신이 있게 나 하는 거지, 이거를 그걸. 좀 기사 떴다. 예. 이제 정상회담이니까 본인이 정상이라고 책까지 말고 이제 예. 말씀하셔야죠. 정상회담. 예. 가서 미리 쫙 자락을 깔고 오셨잖아요. 문정인 특보하고. 물론입니다. 이제 왜 지난주에 같이 갔어요, 근데? 아니 이건 원래 어떤 당 행사도 아니고 예. 학술 행사예요. 동아시아 재단하고 미국의 우드로 윌슨 센터가 연례적으로 하는 정례 학술 회의고 예. 거기에 그 이제 보수 진보 인사들이 다 갔어요. 아. 특히 공로명 외교부 장관, 김성한 외교부 장관 이런 분들 저 공로명 외교부 단장은 동아시아 재단 이사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진보 쪽에선 제가 갔고 민주당의 홍익표 의원이 또 오셨어요. 그리고 문정인 특보는 특보 자격이 아니라 그 학술 행사 동아시아 재단 이사니까 예. 본인이 다 이 행사를 기획을 하신 분인데 돈도 동아시아 재단 돈으로 가신 거고 우리야 외교부 지원을 받았지만 거기는 다 그 재단 예산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개인 자격으로 간 거네요. 개인 자격이죠. 당하고 아무 자기가 상관없는. 그 호스팅을 해서 예. 기획을 해서 그렇죠. 그 책임을 지고 예. 그 책임자의 일원으로서 한 거네. 그렇죠. 예. 저는 초청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 여러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우드로 윌슨 센터 세미나, 뭐 맨스필드 재단, 아시아 소사이어티 등등 해가지고 저 상원도 방문했고. 근데 이제 문특보의 발언이 많이 부각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조영기 의원님.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사드가 아니라 무역 불균형이다. 백악관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도 오늘 북핵과 무역을 논의하겠다. 어떻게 보세요? 무역 얘기 나오면은 불균형 무역 관계 나오게 되면 조금 우리 대통령이 곤혹스러운 질문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정상회담 그것도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최초의 정상회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드 문제가 의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좋게 긍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의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이 통상이다. 통상이고. 예. 그럼요. 처음부터 아주 디테일하고 강론 이런 거 좀 또 빼는 게 관리 아니에요? 네, 내지는 의견 차이가 확실한 부분은 정상들끼리 싸우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의제에서 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이제 그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만 의회 지도자들하고 대통령하고는 양국의 어떤 사드와 관련된 이견들을 분명히 이견이 있으니까 이견과 관련한 진솔한 어떤 대화나 질문이 오갔던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의견차가 확인된 거예요, 이게. 사드와 관련해서 뭐 예전부터 미국에서는 이해한다. 뭐 절차적인 그런 것들 다 이해한다. 다만 약속한 것들이 지켜지길 바란다라는 입장인 거고 우리는 절대 파기하지 않겠다, 대통령이. 이거 철회하지 않는다. 그러나 절차적인 거를 존중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이견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근데 FTA는 오히려 이번에 이제 대규모 투자 계획도 발표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13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역 역조라고 역조, 하는 것도 사실은 뭐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역조가 심하고 또 우리가 직접 투자를 미국에 많이 하다 보니까 투자해서 공장 짓고 하려면 자재가 들어가는 이런 측면도 있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좀 잘 하시면 오히려 이렇게 서로 양국 정상 간에 이해가 되고 어떤 조정된 안이 이렇게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세 분의 의원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는 국회의원도 춤추게 만든다. 하루라도 문자를 보내지 않으면 손에 가시가 돋친다. 정수진님, 정용기 의원님 화이팅. 당 눈치 보지 마세요. 이제 정용기 의원님이 자유한국당의 부동의 리더예요, 이제는. 그리고 이런 분이 리더가 되면 자유한국당이 좀 많이 바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조금 아까 질문이 어려워서 말씀이 길었습니다. 여기까지만. 1650님 박주민 의원이 응원합니다. 택시 운전하시는 친정 엄마께서 손님들께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하시는데 나라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권선징악 나쁜 짓 하면 언젠가 벌 받지요. 힘내세요. 근데 왜 박주민 의원님한테 권선징악 얘기를 하지? 나쁜 짓 했어요 요즘? 제가 여당이니까 정권이 바뀐 뒤에 나라가 좋아졌다 이런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권선징악은 왜 했을까? 나쁜 짓도 안 하는 사람한테. 권선징악을 악을 해라. 아니. 악을 처벌하라. 그런 걸 하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양미숙님, 김종대님 화이팅. 손혜리님, 정의당 김종대 오라버니 재밌고 통쾌해요. 자, 1580님, 이용주 의원님이 아니라 정용기 의원님인데. 아니요, 이용주 의원님 맞는. 안 나온 이용주 의원님 목소리가 귓전에 맴매 뭘 잘못하셨기에 뉴스에 오르내린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상회담. 네. 의제. 북핵과 북핵과 FTA. FTA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얘기를 했었고 그랬죠. 당선된 이후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고 특히 이제 백인 노동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좀 그런 자극적인 말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뭐 무역 불균형 뭐 이런 것들에 여론의 일자를 뺏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하게 합의가 가능한 이슈다. 그래서 이걸 쉬운 이슈니까 이걸 다룬다라기보다는 국내 정치적으로도 효과가 있는 이슈예요. 미국이. 예. 그래서 이거를 올려놓은 거고 이것도 사실 쟁점이 있고 붙으려면 굉장히 세게 붙을 수 있는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거나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이제 흑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라든지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충분히 설득하고 방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마디 해야 돼요, 이 대목에서. 하세요. 네. 워싱턴에서는 제가 미스터 사드로 소개됐어요. 실제 사회자가 그랬습니다. 미스터 사드. 예. 사드 배치 찬성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지. 이제 이렇게 후벼 판다. 그런데 지금 정상회담에서 사드 주제가 안 나온 것은 제가 가서 설명을 잘했기 때문이에요. 온통 제가 그 역할을 했어요. 야, 최근에 들어온 슈퍼칼텍이 나왔네.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의제가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두 가지였어요. 첫째, 40억 원짜리 대포를 배치할 때도 포상을 구축하고 위장망을 씌우고 다 해서 방어 대책 세우고 한다. 그런데 10억 불짜리 사드를 배치하는데 얼마나 야지에 뭐 동물원에 침팬지 전시하듯 배치해가지고 옆산에서 언론사가 카메라로 다 찍었다. 그리고 북한이 무인기 보내가지고 다 찍어갔다. 아니 전략 자산을 왜 이렇게 배치하냐? 과속 사고가 났다. 이게 지금 그래서 제대로 절차와 이런 걸 해서 제대로 배치하면 이렇게 역풍 안 불었다. 근데 뭐 한다고 빨리 해가지고 동네방네 다 구경시키냐? 전략 자산을 이게 군사적 합리성이 있는 거냐 하면서 조목조목 따지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대통령한테 시간 좀 주라. 우리가 지금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거는 이걸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지금 저 주민들도 설명도 한 번 안 해줬고 국내법에 지금 한전에 전기도 안 넣어줘가지고 사드 그 부지에. 가솔린으로 돌리잖아요. 가솔린으로 돌리는데 전화비 불안정에 레이더를 꺼놔. 이러려고 배치했냐.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건데 그때 그런 내막을 우리가 모르니 좀 시간 좀 주라. 그러면서 이걸 합리적으로 하자 그러면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까? 다 이래. 미국에서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죠. 김종대 의원이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마이클 그린이 따지길래 제가 답변한 내용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우리가 중국 눈치를 보면서 동맹 깨자고 언제 그랬냐. 그러면서 합리성이 있어야지. 귀하도 안보 전문가라며 이랬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아니라 모르고 얘기했습니다. 그린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꼬랑지 팍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루두루 하면서 시간을 달라 그러니까 아이씨 알겠다. 아이씨? 욕한 거 아닌가요? 아니 우리 청취자 수준을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사과도 안 하면서. 다 알아들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의제에서 딱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잘해주니까 다 이해를 하니까 빠진 거지. 그러면은 안 그랬으면은 그거 다 의제라 그랬었어요. 맞습니다. 우선은 국내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한다, 양해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얘기했었죠. 근데 그걸 지금 우리가 갔다 온 다음부터 그렇게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국내법조차도 무시한 상태에서 이렇게 시속 100km로 달려야 되는 고속도로에서 300km 달리다가 탈선해버린 거네.
갓길 들이박아가지고 전복 사고 난 건데. 아니, 그렇잖아요. 예. 이게 북한하고 접접 지역이라고 여기가. 예. 거기에 전략자산 배치할 때는요. 준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니, 정윤기 의원님.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 부분은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맞는 말씀인데 예. 이런 거 어제 그래서 상원 지도부하고 문재인 대통령 만나셨을 때 맥케인 의원이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전임자들이 실패했었는데 실패했는데 지금 문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변수가 딱 들어가면 지금까지는 북한한테 다 유리했었다 이거죠. 이 원인제 공자, 핵과 예.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 원인제 공자한테 유리했었는데 이것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차원의 미국 조야의 어떤 의구심이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 의구심은 광고 듣고 2부에서 계속 발언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정봉주의 정치쇼 여의도 UFC 2부 들어가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정용 귀요미 의원님 계속하시죠. 예. 원인 제공자들에게 시간을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즉 핵을 개발하고 있는 북에게 네. 점점 더 시간을 많이 주면서 그들이 ICBM까지 가게끔 그냥 놔두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맥케인 공화당 의원이 지적을 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과거 경험이 그래서 네. 실패했다는 얘기죠. 과거에 미국 대통령들도 실패했다라는 걸 존 맥케인 의원이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주 인도 북한 대사가 예. 전략자산 축소하면 핵 동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북한 지도부에서는 엊그저께인가도 얘기하기를 핵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예. 우리 생존을 위한 뭐 아무튼 절대 어떠한 협상과도 바꿀 수 없는 태영호 공사도 그런 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과거에도 시간을 벌어주면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로 돌아오더라. 그러니 문 대통령 당신이 지금 하겠다는 그 방법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또 중국도 문 대통령의 의도를 아는 거죠. 중국도. 중국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네가 북한을 설득하면 그래서 핵과 미사일이 없어지면 사드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상태가 되도록 중국이 나서라. 이게 문 대통령 생각이잖아요. 예. 근데 가장 전제가 되는 첫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예. 북한이 핵을 포기하느냐. 아니 이게 그러면 맥케인 의원이 얘기한 시간을 벌어주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뭐 지금 즉시 뭐 타격을 해야 된다는 선제 얘기예요. 타격은 누구나 지금 우리 국민이라면 누가 바라겠어요. 그러니까요. 미국은 네. 검토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선제 타격 군사적 그 옵션을 빼고 나머지 중국까지 더 가담하는 강력한 압박과 제재 예. 이게 북한을 그래도 핵 포기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거는 뭐 여기서 얘기 길게 할 건 아니지만 예. 과거 2차 대전 전에 그 히틀러가 영국의 체인벌린 수상한테 체코만 좀 떼어주면 내가 더 이상 안 할게. 그래서 계속 양보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더 커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유화 정책이 결과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상대한테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북한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고 지금 한미 정상 간의 사드 관련 이견도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결국은 신뢰할 수 있느냐 예. 하는 것을 계속 의회 지도자들도 상호 그렇고 신뢰하는 과정까지. 이런 걸 일종의 좀 표현이 그렇지만 간보기 하는 거죠. 그래서 김종대 의원님이 다 설득을 못하고 돌아오신 것 같다. 이런 말씀 정도가. 아니 제가 맥케인 상원 의원은 안 만났으니까 예. 그걸 마저 만났으면은 다른 분들이 미스터 사드가 한 얘기를 맥케인 상원의원에게 얘기를 안 했네. 그럴 시간이 없었던 거지. 그때 해외 순방 중이었어요. 아, 맥케인 상원의원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여러분들께서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그리고 정의당 김종대 의원님,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영대님 7월 4일부터 2주간 러브 FM 청취율 조사합니다. 전화하면 꼭 정봉주의 정치쇼 부탁드립니다. 이분이 왜 이 얘기를 하죠? 대신 홍보해주는 청취자가 계세요. 이런 놀라운, 우리도 모르고 있었던 걸 얘기를 하네. 어허.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예.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 지금 신영대 님이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7월 4일부터 2주간, 러브 FM 청취율 조사한답니다. 전화 오면 어제 라디오 뭐 들었어요? 그럼 정봉재 정치쇼! 이렇게 해주시면, 제 청취율이 한 15%쯤 나올 것 같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작두 타셨네.
이민희 의원님이 김종대 의원님 입담 터지셨네. 구국의 강철 이빨. 자, 박주민 의원님. 네. 자, 맥케인 의원과 한 얘기. 그다음 정상에 대해서 물론 의제는 안 되지만 요 사드 얘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돼 그래도. 그러니까 과거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나 예.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고 사실은 봉쇄하려고 했었죠. 근데 그게 효과가 없었다는 예. 게 저는 증명됐다고 보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가만히 있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하는 거라서 그렇죠. 이걸 가만히 있는 것이다.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약간 일면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김종대 네. 의원님, 지금 이제 그 두 분 얘기가 다른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도 들어와서 두 가지 이제 키워드가 있단 말이에요.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자, 바로 정윤기 좋네. 의원님은 maximum pressure로 얘기한 거고, 박주민 의원님은 engagement 얘기한 거고, 얘기한 그리고 겁니다. 예. 또 여기서 또 한 명 있어요. 트럼프는 top priority로 북한의 핵 문제, 가장 최상위의 주제로 북한 핵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세 가지가 잘 버무려지면 좋은 비빔밥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인게이지먼트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관여. 그래서 이제 맥시멈 프레셔 즉 북한이 견딜 수 없는 압박과 예. 인게이지먼트 북한이 도저히 뿌리칠 수 없는 유혹적 대안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럼 그게 뭐냐? 그럼 트럼프는 글쎄 그런 게 필요해. 이 얘기예요. 예. 그래서 워싱턴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그게 뭐냐는 거에 대한 준비된 답변은 없었어요. 예. 그러면서 많은 지식인들은 트럼프가 말은 방향은 제대로 제시했는데 준비된 프로세스는 없다. 예. 이런 평이 주류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뉴욕 타임즈에서 뜻밖의 사설을 씁니다. 트럼프 머리로는 북핵 문제 해결 못하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면 문재인 대통령 말을 경청해봐라. 뉴욕타임즈에서요? 뉴욕타임즈에서. 그때 국내 언론에서는 저 문정인 특보 막 두들겨 패기 바쁠 때 예. 미국 언론은 까꿀로 된 논조가 나왔다고. 그렇죠. 까꿀로 예. 그래서 제 얘기가 이겁니다. 예. 그래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을 했어요. 자, 핵동결은 시간을 주자는 의미가 아니라 돌파구를 열자는 의미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강한 압박은 지금 미국이 시행하고 있다. 얼마 전에 중국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하겠다는 예.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한 단계 더 나갔어요. 그 다음에 북한이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 대안도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대화의 시작 시점은 핵동결이 됐을 때부터다. 그다음에 저기 북한을 신뢰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핵 하시잖아요. 동결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실험 중단을 얘기하는 거죠. 실험 중단, 미사일 발사도 중단이에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과거로의 롤백 정책, 예. 즉 그냥 북한의 선언만 믿는 게 아니라 사찰단이 들어가서 IAEA가 검증하는 겁니다. 이 동결 상황을. 예. 그래가지고 지금 베일에 까진 걸 다 투명하게 들춰내는 거예요. 예. 이걸 동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왜 저기 의미 없는 짓입니까? 근데 NPT는 탈퇴했잖아요, 북한이. 탈퇴한 걸 복귀해야지. IAEA의 사찰까지 받아들이면 이걸 동결이라고 우리는 믿겠다. 예. 그래서 이 방식은 그 바탕 위에서 미래 핵을 제거하고 예. 그러면서 이 동결과 검증이 제대로 돼서 신뢰가 쌓이면 2차로 과거의 핵까지 제거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종대 의원님, 그러면은 이 문제를 가장 중요시하게 다뤄야 할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왜 당하고 입장이 틀려요? 자꾸 틀리다 그랬는데 당론이 없다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내가 사과할 이유가 없다. 당론을 위배한 게 없으니까 저 사과 못합니다.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근데 왜 그 당 의총에서 사과를 했어요? 혼란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냥 당내문 우리 청취자분들에게도 한번 해줘요, 좀. 곤란을 끼쳐드려. 사과를 강요하고 압박을 가하고 한 그래. 번만 했죠. 죄송합니다. 미리 진작에 좀 하지. 자, 송영무 장관 장관 후보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니, 이건 우리 정윤기 의원님 먼저 말씀 좀 듣고. 그래 들어보자고. 예. 인사청문회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송영무 장관 후보 어떻게 해요? 자, 우리 송 장관 후보자는 이런 겁니다. 답변하시는 자세부터가 예. 국민들께 실망을 끼쳐드렸다. 그 과정에 음주운전, 은폐 의혹, 또 다른 음주운전 의혹,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예. 그런 것도 중요한 거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정말로 이 나라의
국방 개혁을 예. 할 사람이고 방산 비리를 척결할 사람이고 나라의 안보를 튼튼하게 지켜낼 정말 무골로서의 기계가 느껴졌는가. 이제 제가 다른 거 구체적인 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게 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고등학교 선후배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말씀하는데 정영기 의원님을 이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자, 제 지역이 또 그 은진송 씨, 송시열, 송준길 그 노론이 만들어진 바로 송촌동이라는 아예 행정동이 있어요. 네? 예, 그랬던 지역이고 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정말 저는 청문회에서 이분이 그동안에 각종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도 잘못된 부분은 분명하게 인정하고 나 잘못됐다. 자, 그런데 내가 국방장관이 돼서 나 이런 일들 꼭 좀 하고 싶으니 나에게 일할 기회를 달라. 뭐 이런 식의 야, 역시 해군 참모총장, 사성 장군 아무나 못하는구나.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다면 그 기계를 못 보여줬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고등학교 선배라고 하는 학교는 떨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솔직히 말씀. 선공후사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우사는 훌륭한 당의 지지율이 왜 안 올라갈까? 그건 좀 궁금하네.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려야죠. 제가 어제 그저께 청문회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당론을 위배했다는 정봉주식 마타도어에 내가 지금 시달리고 있잖아. 내가 사과한 것도 죄송합니다. 아닌데 그런데 그 송영무 후보자가 굉장히 어눌해요. 말씀하시는 게? 말씀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또 길게도 못합니다. 배만 탔던 사람입니다. 솔직히 배만 탔고 합참이나 이런데 작전부서에 근무를 해가지고 바깥 세상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좀 그걸 짠하게 보는 건 뭐냐면은 한 분야에 몸담다가 배만 타고 저렇게 보니까 말도 어눌하구나. 아니 충무공 이순신이 말 잘했습니까? 그건 몰라요. 원균이가 더 잘했어요. 그건 확인이 안 돼요. 유성룡이 더 잘했어요. 그건 영화 배역에 따라 좀 틀린 거죠. 장군이 글을 잘 썼던 거는 분명합니다. 난중일기를 보면. 그렇죠. 난중일기는 만연체가 아닙니다. 아니, 그것도 한문으로 날씨. 정말 잘 쓴 글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신금을 울려요. 나는 그 송영무 후보자의 말이 어눌하고 길게 좀 아름답게 메이크업이 안 되는 부분들은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 또 연평해전의 그 승전의 그 유공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개 봤을 때 뭐 내가 대신 답변해 줄까? 이 생각도 했어요. 구국의 강철 이빨이. 하도 안 되니까 이게. 그러나 그걸 꼭 단점으로 보지 마라. 그리고 난중일기 같이 드라이하게 필요한 말만 하고 말아버리는 이런 것들이 해군의 전통이다. 해군의 전통. 이거는 아니 정말로 저기는 국방장관 뭐 대탕평 인사도 한다니까 정의당에서 국방장관 한번 이렇게 맡으시면 제가 시켜주면 안 할 사람입니까? 그러나 저기 정치 현실이라는 게 있어서 사람 아니에요. 빼가기가 되면은 당연히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김종대 의원이 적절하니 근데 그럼 송영무 의원을 이 후보자를 날려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네 얘기가. 아니 그래서 그 다음 장관으로 제가 물망에는 오르고 있어요 실제로. 박주는 송영무 장관 후보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무사에서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새갔는지 좀 조사해야 되겠다. 그런 게 기밀이 있죠. 샜어요. 그 레이더 관련된 감사 자료가 지금 흘러나간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조직적으로 지금 군에서 저항하는? 이 인사에 대해서 저항하는 걸 봐도 김종대 의원이 평가하셨던 것처럼 군 개혁에는 상당히 적합한 인물인 것 같다라는 것을 반대로 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만으로도 현재 우리 국방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좀 필요한 인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에서 지금 당 입장은 어떤가요? 자유한국당 반대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됐잖아요. 당분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류가 어때요? 자유한국당 반대. 바른정당은 어떻습니까? 바른정당도 강하게 반대입니다. 강하게 반대. 정의당은? 정의당은 유보적 태도를 오늘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보겠다 하면서 후보자한테 두 가지 도덕성에 불거진 의혹 음주운전과 자문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해명을 해라. 검증이 어제 좀 청문회에서 미흡했다. 이런 입장을 갖고 반면에 개혁성은 높이 평가한다. 근데 제가 군 기밀 유출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일단 뭐 기밀이 유출된 부분이 있다면 예. 그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만 이 건만이 아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자유한국당이 마치 재벌과 결탁해서 예. 재벌 개혁에 저항하는 걸로 적폐 세력의 저항. 또 강경화 장관의 저기 하니까 외교부 내 외무고시 출신들이 예. 이 조직적으로 개혁에 저항한다. 또 안경환 조국 낭만. 뭐 이런 적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에 조직적으로 적폐 세력이 저항한다. 매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아직 문제 있는 거 검증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거 기시감 데자비 없습니까? 아니 십상시 정윤의 문건 사건이 터지니까 예. 그 십상시에 대한 조사는 안 하고 이 문건이 나간 게 국기문란이다. 이러면서부터 여기까지 꼬인 거 아니에요? 예. 꼬리가 머리를 흔들고 본말이 전도되는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근데 십상시 그 정윤회 문건하고 좀 사안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이거는 오히려 그 국가 안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보안이 유지돼야 되는 부분이 나간 거고.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안경환 그것도 지금 두 종류의 문건이 나왔는데 네. 한 종류의 문건은 결국 어떻게 나왔는지 결국 파악이 안 되죠. 언론이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아직도 그렇죠. 해명이 안 되고 있죠. 예. 그래서 그 지금 인사청문 전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조치하더라도 과거에 정윤의 십상시 문건도 그래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본질적인 그러면서 문건 유출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딱 덮고 본질은 덮고 말단적인 걸 가지고 지엽적인 걸 가지고 이게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했던 부분이 근데 여당에서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인사청문회 과정은 공개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고. 일부 한 이야기가 건이 아니라 있긴 있었어요. 몇 건이, 예, 그런데 몇 건이 그렇게 적폐 세력의 조직적 저항이라는 식으로만 지금 계속 그렇게 보면 나오니까 안 제가 된다. 말씀드린 자, 아니 그런데 예. 지적할 건 해야죠. 제가 어떤 문건이 샜는지 다 압니다. 그다음에 어디서 샜는지도 알아요. 그건 나올 때가 빤하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송영모 후보자의 청문회를 하면서 매우 특이한 현상을 예. 봤는데 이상하게 그 후보자가 왜 국회에 답변서 낸 거 있잖아요. 예. 그 두툼한 책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책자에 쓰여진 내용하고 실제 청문회에서 답변 내용이 상당히 다르더라고. 예를 들어 많아요. 사드 문제 같은 경우가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문제 삼은 왜 서면 답변하고 입장 다르냐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 말고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현상이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어떻게 그래 이해하는 게 보니까 맞아요? 이제 그 촉박한 시간에 대부분의 답변은 국방부 실무부서에서 작성을 했고 이걸 제대로 필터링해야 되는데 일단 제출하기 바빠서 예. 상당히 많은 수가 그냥 빠져나왔는데 후보자의 진짜 생각이 청문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보다 훨씬 개혁적으로 많이 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군 형법 개정안 그거 예. 반대 아닙니다. 군 사법제도 개혁 반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외에도 그 예민한 사항들 이렇게 보면은 근데 군사법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조금 그 온건하거나 혹은 유보적이다라고 이미 언론 보도는 좀 나왔었잖아요. 아니 그런데 서면 답변에서는 서면 답변에서. 예,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혼란스럽게 보도도 나간 겁니다. 예. 이래서 여러 가지 그 사안들을 봤을 때 생각보다 개혁적이네. 이래가지고 그걸 또 여러 번 의지 표명할 기회를 주니까 실제로 해요. 그래서 말을 못한다 그러지만 메시지가 강인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당론을 위배한다는 오해를 받아가면서 평가해 줄 건 해주자. 다시는 이런 기회 안 온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소군 해군 출신으로서의 그동안의 육군의 패권주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국방을 민주화하고 국민을 닮은 국방을 만들어 달라. 예. 이런 당부 말도 한 거죠. 알겠습니다. 네. 정윤기 의원님,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 네. 교육부 총리.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제 결국 그 결론 처음에는 이제 그 논문 표절로 신경전하고 벽에 벽보까지 붙여서 결국 떼내고 그랬는데 마지막 그 뒷부분에 갖고는 이제 이 자료 제출 미비를 갖고 교육부하고 또 설전을 벌이다가 별 내용 없이 이제 정회했단 말이에요. 오늘 새벽까지 하다가. 자, 이제 여기가 청문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팩트 구체적인 걸 가지고 막 이렇게 여기서 논쟁하는 거는 예. 또 이 프로그램 봉도사님 어떤 저기도 안 맞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저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 김상곤 후보의 어떤
이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 예.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랄까 이 국민의 대표자들입니다. 어쨌건 예. 국회의원이 묻거나 뭐 답변을 요구하면서 또 공격 비슷하게 하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고 예, 뭐랄까 뭐 싸우러 나온 사람인 것 같은 예? 이런 점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본인이 그동안에 쭉 해왔던 일련의 발언들이 있어요. 사상적인 그렇죠. 편향성과 예.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묘하게 말을 누가 봐도 이거는 말장난 아닌가 싶을 정도의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그래서 저분이 진짜로 소신이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있기나 있는 건가 하는 측면도 주고 무엇보다도 아무튼 이게 아무튼 싸우러 나왔나 이런 측면하고 그다음에 논문 표절 이거는 본질과 관련되는 거죠. 그건 국방장관이 병역 기피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 근데 논문 표절이 누가 봐도 명백한데 표절이 아니다. 부끄럽지 않다. 당시에는 다 그랬다. 예. 이 점이 그 누구도 국민들이 그거 보면서 납득하셨겠는가. 일단 다른 건 모르겠고 이제 사상 검증처럼 사실은 지난 청문회가 운영되는 모습들을 봤는데 김미수 헌재 재판관 때도 정말 어떻게 보면 반대를 위한 검증인 것처럼 사상에 대해서는 하시더라고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래서 저도 청문회장에서 문제 제기를 좀 했었는데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경기도 교육감으로 2번이나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랬죠. 그분을 두고 사회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지나치게 좀 편향된 시각을 좀 드러내신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아마 그런 식의 질문에 뭐 후보자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싸우러 불구하고 나온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장에 임하는 후보로서는 좀 더 성실하게 답변할 필요는 있겠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데 좀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그 사상적으로 한쪽에 이제 딱 정해놓고 김상곤 후보자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정해놓고 계속 비슷한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인간적으로도 좀 약간 그 좀 화가 날 수밖에 예, 없었다. 계속 하긴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거죠.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던 여러 가지 저기지만 가장 본질은 법치주의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훼손한 예.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그런 공직에 취임하는 분이라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의 본질에 대한 그분의 그동안의 행적이 좀 다른 것 같다 싶으면 확실히 그런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는 야당 의원으로서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도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노여우신가 봐요. 노여운 그게 표정에까지 나타나고 이 어투에도 나타나고 이런 부분들은 국민을 내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대하는 태도가. 예. 김종대 의원님. 네. 잘 모르세요. 김상훈 교육감에 대해서 왜 계속 딴청을 하세요? 아니 뭐 저는 그거 TV로만 봤는데 예, 내막은 잘 모르죠. 정의당은 우리도- 어떤 입장이죠? 저희도 그 입장 안 냈습니다. 아직까지는. 청문회 이후를 봐야 되고 정의당이 6명밖에 안 돼 상임위에 다 못 들어가잖아요. 교육 사회 쪽은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 못 들어가는 상임위에 대해서는 입장이 저희가 표명이 늦습니다. 반면에 국방부 같은 경우는 오늘 빨리 의총을 해서 또 어제 상황을 다 보고 드리고 이게 참 합리적으로 돌아가는데. 송영무 후보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래서 당했잖아. 아까 말씀드린 듯이 후보자의 추가 해명이 필요하다. 개혁성은 높이 평가하겠다. 추가 그러나 해명 도덕성은 추가 해명해라. 예,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에 대해서는 그럼 그 교육 이제 김상곤 그 교육부총리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가 이제 끝난 건가요? 또 다시 정해됐으면 다시 오늘 차수를 받고 하고 있어요. 스스로 그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예. 요거 한마디 했네. 예. 어떻게 그 지금 입장이 바른정당도 그 반대하나요? 네, 뭐 저희가 파악하는 걸로. 예. 그러면 여기도 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될 위험성이 높잖아요. 그렇다고 봐야죠.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글쎄요, 사실은 이제 답답한 정국이 정말 있을 때네. 답답하죠. 왜냐하면 지금
인수위가 없이 출범한 정권이에요. 예. 인수위가 있고 그렇다면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공백을 더 둘 수는 없는데 근데 인수위가 없이 정권이 시작됐던 그 이유가 바로 사실 지금 반대하고 계신 야당도 때문인데 예. 그런 것에 대한 감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김상훈 교육부 총리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네. 거고 일단 대통령 정상회담 끝나고 돌아오면서 분위기 좀 좋아지면 조금 더 환경이 좀 나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봐야 되겠네요. 근데 지금 야당 입장은 예. 완전히 목표와 방향을 딱 정해놓고 알겠습니다. 예. 저희는 세 분 인사하시고요. 맨날 하다가 끝내. 인사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3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정봉재 정치쇼 3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름하여 여의도 탈곡기. 정치가 쉽고 재밌어지는 시간이죠. 기사를 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 기사는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쫓아가야지 하시는 분들. SBS 원일이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원일입니다. 예. 자, 오늘은 어떤 따끈따끈한 뉴스를 털어주실 건가? 한미 정상회담. 예, 제가 지금 그럴 줄 몸은 여기 서울에 있습니다만은 눈에 선합니다. 워싱턴 DC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어딜 가서 뭐 하고 있는지 눈에 선해요. 3년 동안이나 살다 왔고 구석구석 제가 알고 있는 데를 딱 다니시고 있는데 정상회담. 근데 워싱턴 어려워요. DC에 사셨어요? 그렇죠. 워싱턴 DC에 특판으로. 네, 특판으로 3년 있었기 때문에 그 동선이 제 눈에 선합니다. 예. 정상회담 알고 보면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그 더 말씀을 재밌다.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네. 정상회담 취재를 직접 정상하고 수행 동반하면서 한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있죠. 김대중 대통령하고 부시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할 때 1차. 네, 1차 때. 디스맨 그 표현 네, 나왔을 디스맨 때. 했을 때 제가 바로 5m 전방에 있었습니다. 아, 저는 그때 기분 굉장히 나빴어요. 예. 아니, 나이 많고 이 점잖은 우리 대통령한테 디스맨? 그때는 저희는 직감적으로 기자들끼리 웅성웅성 낸 게 디스맨 이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순화해가지고 이분이 인양반을 이렇게 대기는 했지만 디스맨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말로는 리스펙트 했다 그랬는데 리스펙트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부시 대통령이 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그렇죠. 신참이었죠. 예, 정치도 잘 모르고 북한 문제 복잡한 이 문제를 갖고 햇볕 정책을 막 설명하는 그럼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얼마나 또 전문가예요. 그럼요. 쫙 설명하고 있는데 짜증이 좀 난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들 많이 하잖아요. 그랬지만 예. 그래도 상대가 미국 대통령이다 보니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 굉장히 아쉬웠죠. 남북 햇볕 정책으로 대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이 신참내기 철모르고 지금 이렇게 막 돌출 행동하는 부시 대통령을 상대로 이걸 가리켜서 끌고 가야 되니까 예. 좀 아쉬웠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얘기를 했고. 많은 얘기 나눴죠. 그래서 결국은 그때 남북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상회담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오늘 오전에 상견례를 했어요? 만찬했어요. 만찬했고. 만찬했고요. 지금 시간이 이제 워싱턴이 낮밤이 이제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예. 우리 요 시간이면은 저희가 지금 주무셔야 되려고 이제 숙소 가서 준비하실 시간이네. 예. 네, 만찬 다 끝났고요. 부통령하고 한국전 참전 기념비 공동 헌화도 마치고 밤에 했어요, 이거를. 그리고 이제 숙소 가서 이제 주무셔야 될 시간인데 사실 잠 안 오죠. 이제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새벽, 예. 오늘 이제 내일 새벽이죠. 오늘 밤 늦게 열리는 이제 정상회담 준비하시느라고. 진짜 이제 정상회담이죠. 그렇죠. 예. 지금까지는 상견례하고 만찬. 그렇죠. 만찬 시간이 한 만찬은 35분 정도 길어졌다. 좀 이거 길어졌어요. 뭐 그래서 의미가 제가 있나요? 의미 있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는데 현안이 많잖아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인간적 신뢰. 이 사람이 나의 협상 파트너, 비즈니스 파트너가 서로 되겠구나. 대화가 되네. 이런 이제 신뢰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회담인데 어찌됐든 지금 분위기는 좀 좋아요. 그래서 제가 뭘 드셨나 해서 좀 이렇게 좀 물어봤더니 예. 메인 메뉴로 도버솔 구이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 모르겠어요. 도버솔이 뭔지. 물고기래요. 일종의 도미의 일종이라는데 아세요? 도버솔 구이라는 거 드셔보셨습니까? 그거요? 네.
제가 뭘 먹고 사는 줄 아는 건 저 자신도 몰라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비싸고 오. 아주 고급 요리랍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 스테이크보다 훨씬 더 고급 요리로 준비하는 게 도버솔 구이라는 거고요.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정현 대표 왔을 때 내는 무슨 버섯 무지하게 비싼 버섯 있었잖아요. 무슨 그렇죠. 송로버섯인지. 네네. 어. 그게 이제 그런 웰빙 식품들이 좀 비싸죠.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이렇게 고기보다는 이런 생선류, 버섯류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또 메인 메뉴로 나오는 게 또 비빔밥을 나왔어요. 우리를 다분히 이제 이제 배려를 좀 해준 거예요. 쌀은 물론 캘리포니아 쌀입니다. 그걸 이제 예. 황금이라고 이제 이름 지어지는 쌀인데 예. 어찌됐든 그 같은 이런 먹기 편한 음식으로 이제 했다는 것 자체가 공식 환영 인사 만찬 반응이 괜찮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요, 그거 아시죠? 대통령이 정상회담할 때 다 급이 있는 거. 국빈 방문, 예. 스테이트 비지트가 있고, 예. 공식 방문, 오피셜 비지트가 있고, 오피셜 워킹 비지트, 공식 실무 방문이 있고, 맨 마지막 단계가 실무 방문인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이번 방문은 공식 실무 방문급이에요. 정말로 실무적으로 간 거지 뭔가 대접받으러 간 이 정상회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 백악관 환영 만찬은 요거는 국빈 방문이나 그 밑에 그 공식 방문급에만 해주는 의전 절차예요. 오. 좀 특이하죠. 예. 이게 뭐냐면 그만큼 예우를 좀 해준 거예요. 그다음에 숙소도 블레어 하우스라고 지금 백악관에서 한 옆에 있는 그런 숙소도 예. 원래 이렇게 실무 방문을 하면은 2박만 허용을 해요. 어허. 2박만 재워줘요. 예. 미국 정부가. 근데 이거 이번에 우리가 3박을 이제 받았거든요. 그래서 급은 이제 실무 방문급이지만 의전이나 이런 절차로 보면은 미국 정부가 굉장히 신경 쓰고 이렇게 좀 페이버를 준 흔적이 좀 역력해 보여요. 그런 게 다 그렇게 의전 절차가 다 다릅니다. 근데 국빈 방문이 제일 좋을 것 같잖아요. 예. 근데 국빈 방문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재임 중 한 번만 허용해 주는 거 아세요? 재임 중 한 번이라뇨. 그러니까 트럼프 재임 중 한 번? 아니, 그러니까 환영 이제 초대받아 오는 외국 정상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5년 임기 중에 스테이트 비짓은 한 번만 번이에요. 허용한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첫 방문은 국빈 방문이 아니었고요. 예. 이명박 대통령도 처음엔 아니었고 두 번째 방문했을 때가 국빈 방문이에요. 국빈 방문이 되면 예포를 21발 쏴줘요. 예. 그다음에 의장대 사회를 해주고 그다음에 캠프 데이비드로 초대를 해서 저녁 비공식 만찬을 갖죠. 그래서 훨씬 더 격이 높고 그러기는 하지만 왜 그런 국빈 방문 안 했냐 그러지만 사실은 모든 대통령한테는 외국 대통령한테는 한 번만 기회가 주어지는 게 국빈 방문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캠프 데이빗 가고 카트 타고 맞고 만면에 웃음을 띄고 좋아한 게 그때 국빈 방문이었어요. 국빈 방문이었습니다. 근데 마치 그때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캠프 데이빗에 초청받은 최초의 인물인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임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언론이 정말 잘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런 걸 네. 그냥 마치 그때도 그냥 대통령 그냥 엄청 칭송하고 찬양하면서 캠프 데이빗을 최초에 초청받은 것처럼 얼마나 과장을 이제 했어요. 우연히 좀 그렇게 좀 된 측면이 좀 있죠. 근데 반대로요.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올 경우에는 대부분은 국빈 만찬이에요. 근데 국빈 방문이에요. 그건 이유가 또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에 한국을 2번 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처음에 올 때 국빈 방문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 잘못 생각하면 예.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올 때 우리는 국빈 방문급으로 예우를 해주는데 왜 우리 때는 대통령은 가면은 그거 안 해주냐 그런데 그거는 잘 몰라서 하는 소리인 거고 그게 모든 게 외교 관례상 국제적으로 국빈 방문은 한 사람한테 한 번뿐이 기회가 안 주어진다는 거죠. 자, 넥타이 색깔이 파란색이에요. 네, 저도 파란색으로 메고 왔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화합을 뜻한다네요. 미국식 개념으로 보면은.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아주 밝은 그걸 뭐라 그러죠? 코발트 블루라 그러나요? 예. 근데 똑같은 색깔을 매셨더라고요. 그다음에 화합의 상징이에요? 그렇대요. 그게 무슨 화합하고 서로 이렇게 우정과 친분 뭐 이런 거를 밝은 이미지라 그러고. 보통 이제 백악관에서요 대변인이 브리핑할 때 보면은 네. 그 뒤 배경이 블루인 거 아시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원래 색을 전공하는 사람들한테 여쭤봤더니 이렇게 파란색은 신뢰, 네. 그 다음에 정직 이런 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수 있죠. 백악관 대변인이 할 때는 기본적으로 파란색을 보면 사람들이 신뢰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발언은 정확하게 정직하게 하는 거구나. 그럴 수 이런 있죠. 신뢰감 때문에 파란색을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또 화합의 상징이라고 하는 건 오늘 또 처음 들었네. 그 뭐 동맹, 예. 뭐 이렇게 결합, 뭐 예. 이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저 파란색을 이제 넥타이를 맸다는 것이고 예.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빨간 넥타이를 선호하거든요. 예, 그렇죠. 빨간 넥타이를 많이 맸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3층 개인 집무실인 트리티룸을 공개했다. 이 속보가 막 뜨고 있는데요. 이거 처음인데요. 저 지금까지 그 직간접적으로 한미 정상회담 백악관 취재를 해본 경험으로는 예. 이 트리티룸 들어간 것 전 들어가 보지 못했고요. 예. 당연히. 우리 대통령이 여기 간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만큼 환대하고 있다는 건가요? 예우하고 환대하고 뭐 이제 이런다는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미국도 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 열리기 전에 지금 양국 언론에서 엄청나게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그랬죠. 균열이 있네, 뭐가 있네, 이견이 있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돌발 발언할 거네 이러는데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이런 메시지들이 하나하나 지금 나가고 좀 있죠. 그런데 방금 우리 1, 2부에 출연했던 김종대 의원의 표현에 따르면 네. 뉴욕타임즈 사설이 네. 며칠 전 뉴욕타임즈 사설이 뭐라 그랬냐면 트럼프의 판단이나 머리로는 북핵 문제 해결을 못한다. 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를 경청하라. 네. 이런 사설이 나왔다 그래요. 네. 그런데 오히려 미국에서는 그럼 대한민국이 이 북핵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일부 언론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정세현 장관이나 문정인 교수 이런 분들은 한국의 언론이 마치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안 될 것 같다고 우려하는 게 아니라 안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 아니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언론에 문제 제기를 하는 이런 전문가들도 꽤 있거든요. 꽤 있죠. 미국 내에서도 존재하고 그럼 있어요. 문정인 특보도 네.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 언론이 호들갑을 떠니까 그걸 받아갖고 다시 미국에서 얘기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예. 만약에 그렇다면은 저 청와대가 문정인 교수한테 대해서 그렇게 경고의 의미를 했겠어요. 그거는 한국 언론에 대해서 한 게 아니라 미국에 대한 미국 조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문정인 교수한테 그런 식의 발언은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을 동결을 하면은 우리는 한미 훈련을 축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은 한미 관계에 도움이 안 되니 자제해라라고 한 것은 우리 언론을 향해서 한 것이 아니고 미국 조야와 미국 언론을 향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했던 부분에 공화당의 서빗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돌직구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드는 주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자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해달라. 사드 없는 주한 미군. 사드도 빼고 주한 미군도 빼는 한국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사드와 주한 미군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해달라. 이런 질문을 돌직구로 나올 정도로 미국의 분위기가 험악했던 건 사실인 거죠. 거기에 문정인 교수의 그런 발언들이 불을 지핀 것도 또 사실이에요. 대통령이 이번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딱 그냥 정리를 다 했어요. 사드 배치 철회에 대해서 의구심을 떨어내라. 사드 배치 철회 안 한다 우리. 다만 국내적 절차의 문제이니 그 조금만 좀 시간을 갖고 좀 기다려달라. 우리 분명히 배치한다. 약속 지킨다. 이렇게 대통령이 가서 직접 정리를 한 걸로 봐서는 그렇게 발언을 했나요? 했죠. 예, 그렇게 해서 다 정리가 좀 다 됐어요. 그래서 사드 문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있어 주요 의제가 아니다. 백악관 발표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이번에 주요 의제는 한미 FTA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무역 불균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한미 관계의 본질은 안보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가 본질이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거거든요. 이제 보세요. 12시간 뒤에 이제 제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보면 되는데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이 분명히 이 계산서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계산법이 다르죠. 계산법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우리 그렇게 한미 FTA로 크게 돈 버는 거 없어요. 중국하고 일본에 비하면요. 우리는 조금 버는 거예요. 근데요. 뭐 불균형적인 거라고 하면은 크게 보면은 물건을 사고 파는 FTA가 있고 서비스 분야가 있는데요. 서비스 분야는 이게 카운팅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자동차 좀 팔고 철강 좀 판다 그래서 버는 돈에 비하면은 미국이 서비스 분야에서 지적재산권이나 미래에서 우리 여기서 벌어갈 게 더 크니까 그거를 상쇄를 하면은
거의 다 같은 겁니다. 이게 우리의 계산법인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시종일관 무슨 소리냐. 자동차, 철강 당장 수출해서 지금 돈 벌어가는 게 무역 적자가 심하지 않냐. 이건 불균형이다. 이거 다시 재조정하자. 이거 가지고 지금 문제하는 거예요. 이거는 점잖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돈이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가 걸려 있고. 일자리가 걸려 있고. 이거 굉장히 이제 자기 대선 때 가장 강력한 공언. 그럼요. 백인 네. 하층민에게 일자리를 돌려주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허.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예습을 많이 해갔다라는 걸 제가 이제 직감적으로 느끼는 게 두 가지가 걸려 있어요. 한미 FTA에 대해서 상품 부분과 서비스 분야를 따로 띄어서 설명할 줄 아는 거. 이건 알아야지 대답할 수 있는 알아야지 문제예요. 대답하죠. 예. 두 번째.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GDP의 2.7%를 지금 내고 있다. 예. 지금 저 평택 그 기지 건설하는데 지금 미군 기여도는 8%밖에 안 된다. 나머지 92% 전부 한국 정부가 돈 내고 있다. 자,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방위비 분담 결코 적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이게 맥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미국 관리들이 알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간접비용은 카운팅 안 하고 그렇게 되는 하고 거 있는 아니에요? 거죠. 인건비 빼고. 그렇죠. 간접비용 우리가 그리고 예. 토지 공여 뭐 이런 거 등등 다 하게 되면 일본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 적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액수로 따지면 우리가 지금 얼추 잡아서 국민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한 3조에서 4조 정도 우리가 돈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계산서상으로 1조를 조금 덜 그렇죠. 내고 있는 거로 되지만 그렇죠. 간접비까지 포함하게 되면 3조, 4조쯤 된다. 예. 그래서 만약에 사드가 배치가 되더라도 예. 사드 비용 1조를 우리한테 부담시켜야 된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전 발언 있잖아요. 예. 이거는 잘못된 몰라서 거죠. 했거나 예. 아니면은 전략적이거나 이런 거예요. 다만 이런 건 있죠.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 예. 한국은 아주 모범적인 동맹이라고 지금 얘기했거든요. 이번에. 누가 얘기했어요? 미국 고위 관리가 얘기했어요. 예. 익명으로 저기 했지만 모범적인 동맹이라는 얘기는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 무임승차하지 않고 할 역할을 다 하고 있다. 예, 오히려 더 많이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을 거다. 이런 메시지란 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의제 조율이 이런 식으로 잘 되고 있는데 딱 한 가지. 북핵 문제와 한미 FTA 문제의 이 계산법 자체가 달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당연히 있죠. 한국하고 미국이 뭐 입장이 다른데 어떻게 그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조율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어떤 얘기를 이제 주고받는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격적으로 북한 핵 문제가 핵 문제에 대한 길이 모색될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은 2단계 전략이란 말이에요. 네. 일단 동결, 그다음 네. 2단계 폐기. 네. 자, 미국에서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 핵이 골치 아프다. 그런데 어떻게 접근하겠다라고 하는 방법은 현재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나온 건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이 그렇죠. 정도 원칙만 나와 있거든요. 원칙만 남아 있죠. 구체적인 단계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비슷한 듯하면서 원칙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전 정권의 그 전략이 실패했다고 보는데 이전 정권의 그 전략이라는 것이 딴 게 아니에요. 리비아 모델이거든요. 예. 리비아 모델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대신 경제 지원을 받는 맞바꾸는 바터 형식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는 것이 리비아가 그래서 경제적으로 돈은 좀 받아서 경제 상황을 좋아졌는데 카다피가 가더라는 거예요. 체제가 무너졌잖아요. 정권이 가더라는 거죠. 예. 그거를 극도로 무서워하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북한은 핵과 포기 안 할 거라는 체제 거죠. 안전을 맞바꾸는 거죠. 그래서 북미 평화협정하고 정도로 맞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예. 못 믿는다. 이게 북한의 스탠스인데 이게 변하지 않는 이상 예. 이 북핵 문제가 동결하고 그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그다음에 폐기로 가는 이 수순이 과연 되겠느냐. 이론적으로는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문재인 아니 근데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도 네. 북한의 손을 들어주면서 평화협정과 핵 폐기, 네. 핵 폐기를 동시 카드로 진행을 하자. 네. 그런데 오바마 때는 뭐라 그러냐 무슨 얘기냐? 핵 폐기 먼저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논의하자 나머지 주제는. 그렇습니다. 평화협정을 입으로 꺼내지도 않았단 그렇죠. 말이에요. 북미 평화협정 문제는 한국 정부가 또 받기가 어려워요. 그건 문재인 정부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카드입니다. 그게 왜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의 정전 체제는 미국과 유엔군과 북한군이 맺은 협정이에요. 예. 당사자인 한국군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예.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북미 평화협정이 맺어진다는 거는 전쟁의 당사자였던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한 정부가 소외되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받기가 어려운 카드입니다. 기본적으로 북미 평화협정이라는 거는. 근데 우리 측 조에서는 특히
진보 진영에서는 북미 평화협정 맺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건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이건 남북 간에 먼저 신뢰가 형성되고 남북 간에 지금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이 평화협정이 맺어지기 전에 남한을 뺀 북미 간의 직접 거래는 우리가 받기 어려운 거죠. 일테면 이제 남북한 군사적 불가침 조약이라든지. 그렇죠. 그게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만이 그게 항구적 평화협정인 것이지. 우리는 쏙 빼고 북미 간에 그래서 북한과 우리하고 대화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상호 신뢰가 쌓인 다음에 그렇죠. 그때는 북미 간 평화협정 맺어라. 그렇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게 이제 북미 평화협정의 본질이 그것인 것인데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북미 평화협정을 미국이 해줄 수도 없는 문제인 것이고 예. 그 전제 조건은 또 주한미군 철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이죠. 근데 이제 그 김정일 체제까지도 네. 주한미군 철수를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도 또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거는 김대중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이었을 뿐 김정일의 입을 통해서 그것이 확인된 확인된 바는 적은 없었다. 없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온 그 스탠스는 명확하거든요. 주한미군 철수하고 그다음에 북미 평화협정 평화협정 맺고 그리고 나면 우리가 핵 폐기할. 안전이 보장됐다라고 확신이 들면 핵을 포기하겠다. 자,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한미 간의 어떤 똑 부러지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해법이라는 건 없는 것인 거고 예.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이 설득 방법은 이겁니다. 그렇다고 목만 조른다고 해결 안 되지 않느냐.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 당신들 카드를 갖고 그렇습니다. 좀 유혹적인 무슨 그 안도 좀 당근도 좀 주자. 네. 예.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카드를 갔어요. 메시지가. 첫 번째는 당신도 햄버거 대화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예. 그러니까 내가 그거 한번 해보겠다는 거다. 이게 아하. 첫 번째 메시지고 거부하기가 좀 어렵죠. 예. 두 번째는 북한에 대해서 한미 관계는 전략적 경제 동반자 관계라는 거예요. 좀 말이 좀 어렵죠. 그 예. 얘기가 뭐냐면 북한 문 열리면 미국 기업들이 거기 투자해서 돈 벌 수 있어. 그러니까 반대만 하지 말아줘. 이런 뜻이에요. 우리도 했어요. 계속 그 주장을 했는데 네, 네. 실질적으로 트럼프는 투자라든지 그럼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엄청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북에 가갖고 우리와 손잡고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네. 많은데 저는 그걸 딱 들으면서 제 무릎을 탁 쳤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누가 이거 건의했는지 기가 막힌 수 가져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솔깃할 수 있는 그런 화두를 가지고 간 거예요. 저희가 저하고 이리고 우리 팟캐스트 방송하는 사람이 2달 전서부터 얘기했어요. 트럼프, let's make money 그렇죠. in North Korea. 그렇죠. 우리 미국 예. 북한 가갖고 돈 벌자. 예. 그러니까 양수겹장이다. 북한 가서 돈도 벌 수 있고 그다음에 북한 문제 해결하면 너 지금 국내 문제 때문에 당신 어려운데 최고의 그거 대통령으로 최고의 대통령 성과 얻을 수 있다.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정상회담이 중요한 게요. 그렇게 인간적 터치를 하고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가지고 나도 당신도 고생만 대선 때. 했지. 대선 때 나도 가짜 뉴스 때문에 고생했어. 고생 엄청 많이 했는데 당신도 가짜 뉴스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언론도 이야기를 듣고 있길 바란다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네. 야 우린 가짜 뉴스 동창생이야. 네. 어? 그래서 예. 지금 이제 헤어졌거든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혹시 트위터에다가 프레지던트 문 is a nice guy with a good time 뭐 이런 거 하나 좀 날려주면 분위기를 이게 좋았구나. 이런 거 이제 가늠할 수가 그리고 있는데 내일 정상회담 할 때 그렇게 되면 상당히 부드럽게 아주 부드러워지죠. 예. 네. 그런 아주 알겠습니다. 재미있는 깨알 재미가 정상회담 이 앞뒤에 곳곳에 박혀 있어요. 트럼프 트윗을 날릴까 안 날릴까? 이제 궁금해요. 좀 난리라고. 우리가 좀 또 한번 살짝 내기를 해야죠. 원래 그 언론보다 트위터를 더 알고 자기 기사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것보다 자기가 트위터로 먼저 날릴 직성이 풀리는 분 아니에요? 근데 저는 굳이 내기를 한다면 안 날린다의 한 표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극도로 자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돌출 행동, 돌출 발언 안 하는 게 컨셉입니다. 악수하는 거 보세요. 아주 의례적으로 정상적인 악수하고 어깨 한번 톡톡하고 싹 가잖아요. 평상시 했던 그런 거친 행동들, 그런 거친 돌발 행동이 일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것도 예측했거든요. 이 컨설팅, 어드바이저, 네. 이 보좌관들이 철저하게 행동을 조심하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외로 말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아니,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이제 예측 불가능성이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견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예. 저 전체적으로는 낙관합니다. 알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수진님, 원 기자님 모르는 게 없는 듯, 진짜 짱인 듯. 자, 우리는 오늘 인사드리고요.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